제248조 소재기의 방식. 제1항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2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제252조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제1항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전속관할로 한다.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254조 재판장 등의 소장 심사관. 제1항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에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5조 소장 부본의 송달. 제1항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 의무. 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제1항 재판장은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재판장은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0조 피고의 경정. 제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제1항 제260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62조 청구의 변경 제1항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청구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3조 청구의 변경에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4조 중간 확인의 소 제1항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5조 소재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66조 소의 취하 제1항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3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제4항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6항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제1항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8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새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 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2항의 기일지 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에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상소심의 소송 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69조 반소 제1항 피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제2항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 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1조 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1항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제2항 단독 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제1항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제2항. 제1항제 사후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과 상대방의 증거 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75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제1항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2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7조 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78조 요약 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9조 변론 준비 절차의 실시. 제1항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 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제280조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 제1항 변론 준비 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일을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2항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제3항 합의 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 준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81조 변론 준비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1항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사항의 판사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합의 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재판장 등은 제279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 신문 및 당사자 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등이 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282조 변론 준비 기일. 제1항 재판장 등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사건이 변론 준비 절차에 붙여진 뒤 변론 준비 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 등은 즉시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 준비 절차를 끝내야 한다. 제3항
당사자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 준비 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제4항. 당사자는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재판장 등은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3조 변론 준비 기일의 조서. 제1항. 변론 준비 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항. 변론 준비 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4조 변론 준비 절차의 종결. 제1항. 재판장 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인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2항.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 등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285조 변론 준비 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1항. 변론 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항. 소장 또는 변론 준비 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 준비 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6조 준용 규정. 변론 준비 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제1항. 법원은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 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자는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친 뒤에 변론 기일에서 변론 준비 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변론 기일에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제1항.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 준비 기일 또는 신문 기일을 열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 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 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8조 불효증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1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 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0조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증인 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4조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296조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제1항 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형사 또는 그 나라에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2항 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 제297조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 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 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99조 소명의 방법. 제1항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가름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 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02조 불복 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03조 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4조 대통령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5조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신문. 제1항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7조 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 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률상 제재. 제310조 증언에 가름하는 서면의 제출. 제1항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 증언에 가름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항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항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한다. 제3항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4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제5항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제7항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항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항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제1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3조 수명법 관수탁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제314조 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 증언거부권 제1항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제2항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 거부 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 증언 거부에 대한 재판 제1항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신문하여 증언 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 제2항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 증언 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9조 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321조 선서의 방식 제1항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어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제4항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제322조 선서 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 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4조 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5조 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26조 선서 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제1항.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제2항.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5항.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6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327조 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 상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제1항.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제2항.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제329조 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30조 증인의 행위 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2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33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 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 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 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4조 감정 의무. 제1항.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제2항.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335조 2 감정인의 의무. 제1항.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의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제337조 기피의 절차. 제1항. 기피 신청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항.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8조 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어야 한다. 제339조 감정 진술의 방식. 제1항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9조 2 감정인 신문의 방식. 제1항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제2항 합의 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9조 2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 신문. 제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감정인 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 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0조 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 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 2, 3을 준용한다. 제341조 감정의 촉탁. 제1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의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 2, 3을 준용한다.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항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 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3조 서증 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4조 문서의 제출 의무. 제1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항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다. 제31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제2항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5조 문서 제출 신청의 방식. 문서 제출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6조 문서 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 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 제출 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제1항 법원은 문서 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문서 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4항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348조 불복 신청 문서 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2조 문서 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2조 2 협력 의무 제1항 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3조 제출 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온 문서를 맡아둘 수 있다. 제354조 수명법 관수탁 판사에 의한 조사 제1항 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제355조 문서 제출의 방법 등 제1항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 정본, 등본, 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1항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2항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3항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59조 필적 또는 인형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형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360조 대조 용문서의 제출 절차 제1항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형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항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제1항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 여부에 관한 확인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2조 대조 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 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63조 문서 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1항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4조 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제1항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7조 당사자 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8조 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69조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1항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1조 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72조 법정 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 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4조 그 밖의 증거 도면사진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의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75조 증거 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 증거 보전에 관할 제1항 증거 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에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2항.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7조 신청의 방식. 제1항.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제2항.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9조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0조 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81조 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 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제385조 화해 신청의 방식. 제1항.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3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화해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의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 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항.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88조 소재기 신청. 제1항.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적법한 소재기 신청이 있으면 화해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 기록을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제389조 화해 비용. 화해 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재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 비용을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한다.